탄핵 전국 당시에 대검찰청의 포렌식 관련 규정을 모두 어겼다라는 한 검찰 수사관의 자백에 대해서, 또 문제의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김한수인지 최소원인지도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태블릿 재판 항소심 제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이 매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당시에 포렌식을 수행한 송지한이라는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제2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 수사관인데요. 이 수사관은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하면서 대검찰청의 포렌식 관련 규정을 모두 어겼다라고 자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탄핵 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겼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해야겠죠?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에 따르면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서는 검사가 직접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포렌식 담당 부서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검사는 증거물에 관한 정보와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 및 지원 요청 일시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태블릿의 경우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지원 요청이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 측 변호사가 규정 위반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자 송지한 수사관은 보완을 요하는 경우에 그러한 일이 있고 중앙지검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검사가 부탁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중앙지검에서는 검사 재량으로 규정이 있던 말든 지들 멋대로 어겨도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당시 검찰과 송지한 수사관은 태블릿 증거 사본, 즉 이미징 파일을 통합관리 시스템에 넘겨야 하는 규정까지 위반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송지한 수사관은 태블릿 이미징 파일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라면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이미징 파일도 오프라인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송지한 수사관은 오프라인의 의미에 대해서 하드디스크라는 설명을 했는데 결국 포렌식 당시의 검찰은 지원 요청뿐만이 아니라 이미징 사본 있죠? 이미징 파일 및 봉인 절차를 촬영한 인증사진 등 태블릿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자료들을 통합관리 시스템에 하나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동아리로만, 구두상으로만.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일국의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증거물을 검찰은 관련 규정을 통째로 위반하면서 사실상 불법으로 비밀리에 포렌식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하는 척. 심지어는 그 과정을 되짚어볼 근거 자료조차 통합관리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은 채 불법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검사는 JTBC가 전달한 태블릿 PC인데 빨리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정도만 설명했지 사전에 최소원의 것이라는 식의 설명은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소원이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단정한 검찰 보고서 6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만약 송지한 수사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애초에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한 포렌식 분석은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렌식은 하는 척은 하는데 일단 그냥 무조건 최순실 거야, 이렇게 해놓고 포렌식은 그냥 국민 눈속임? 야, 우리 포렌식도 했어. 절차적인 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규정을 통째로 어겨가면서. 자, 그런 가운데 최소원의 것이 20000% 맞다라고 무작정 결론을 내려버리는 여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되는 셈이고, 아니 여러분, 누구 건지 분석 의뢰조차 하지 않아놓고 어떻게 최소원 거라고 단정을 합니까? 그리고 조작 증거들이 싹 다 밝혀지니까 이제 와갖고 최소원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갑죠. 최소원 거 아닌가 보죠. 그럼 왜 탄핵시키고 왜 구속시켰어? 실제로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초까지 작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요,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지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이와 같은 확정적인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뿐만이 아니라 이동환 변호사는 송지한 수사관에게 태블릿 PC의 봉인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했었는데요. 태블릿을 전달받을 때 봉인이 돼 있었는지, 봉인지에 서명은 돼 있었는지 등을 물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 안 차는 답변들이 돌아오고 맙니다. 이거 송지한 수사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은 봉인이 돼 있지만 이 문제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봉투 안에 들어있었대요. 그러면서 봉인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매우 중요한 증거품이 무슨 시장 바닥에 생선 담아주는 그런 봉투에 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투에 들어있었다? 송지한 수사관은 더 황당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피압수자의 서명도 없었다? 통상적으로 봉인지에 서명이 없으면 저희가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서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긴급하다라고, 검사가 긴급하다라고 해서 그냥 진행했다 라고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검사가 급하다라고 하면 이딴 식으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킵니까? 이게 바로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실제 상황이에요. 자, 홍성중 검사와 JTBC는 김필준 기자가 입수한 태블릿 PC를 법조 팀장이던 JTBC 조택수 기자가 건네받아 노승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실에 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미 제출자는 조택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JTBC 뉴스룸은 2016년 12월 8일 단독 공개 태블릿 PC 어떻게 입수했나 제야 보도를 통해 심순미 기자를 내세워서 태블릿을 제출하고 검찰로부터 이미 제출 확인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보세요. 이게 조택수 기자입니다. 법조팀장. 얼굴 잘 봐두세요. 요게 아까 말했던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입니다. 지금 뭐 변호사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심수미가 JTBC 단독 보도로 했던 이미 제출 확인서 받았다는 그거예요. 심수미는 어떤 여자인 줄 알죠? 고용태 아시죠? 사기꾼 고용태, 이성환 등과 저녁에 폭탄주를 마시면서 아무런 기자의 본분인 팩트체크도 않고 사기꾼 고용태의 말을 그대로 전 국민이 보는 JTBC 뉴스룸의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공헌한 대가로 올해 여기자상을 수상을 했죠. 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 여자도 나중에 깜빵 갈 거예요. 요 심수미 기자. 자, 여러분, 대검찰청 예규를 보시면요, 아무리 긴급을 요청하는 이 검사들, 아까는 검사가 너무 긴급하다 해서 구두상으로 하고 봉인지도 아니고 봉인 날짜나 서명도 안 돼 있고, 대검찰청 예규를 보시면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인 특수 상황에서도 봉인과 확인 그리고 서명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JTBC 법조팀장이었던 조택수 기자에게 이미 제출 받았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봉인지에는 조택수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송지한 수사관도 이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송지한의 또 다른 답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야 맞는 건데 당시 태블릿이 들어있는 봉투에 봉인지는 없었고 그냥 종이봉투였고 투입구는 열리지 않게 붙여 있었다 라는 증언이에요. 대검 얘기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재봉인할 때는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송지한 수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을 찍었으며 시스템에는 등록하지 않고 분석 보고서가 담긴 하드디스크에 전부 담아 검사에게 전달했다. 이건 뭐냐면 하드디스크는요 여러분 컴퓨터에 꼽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걸 또 꼽았다 뺐다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대검 예규에 따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진은 찍었는데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하드디스크에 담아가지고 검사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하드디스크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게 어쨌든 위반이야. 한마디로 검사에게 인쇄물 형태의 보고서가 아니라 파일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담아서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송지한 수사관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를 보여주자 처음 본다, 알지 못한다라면서 저는 분석 결과 부분만 파일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송 수사관은 근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짓으로 주둥이로만 포렌식 수사를 지시한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데요. 고용태나 이런 놈들과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박헌영 같은 애.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한 놈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난대. 얘는 뭐야? 지가 전달한 지시받고 전달한 검사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이 송지한 수사관의 이 궤변이야.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검사가 누군지. 심지어 검사실에 가서 태블릿을 받아왔고 되돌려 줄 때도 직접 가져다 줬다. 검사실에 가서 태블릿을 받아왔고 다시 되돌려 줄 때도 직접 지가 가져다 줬대.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지원 요청한 검사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누구라고 말하면 바로 잡는데. 그래서 공개 수배합니다. 한마디로 송지한 수사관이 증언한 이 정보는 당시의 형사 6부 부장급 40대에서 50대 검사 요까지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사를 속이고 전 국민을 속여서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켰다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좌구우고 전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냐고요.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지들 수틀리는 대로 법까지 어기면서 국민을 속이고 언론사를 속이고 이딴 짓거리를 했다면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냐 이 말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는데 뭐 하려고 선거를 해. 좌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요. 요놈들 먼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